현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왔던 주도 섹터 종목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조방원 관련해서 우리가 또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주도 섹터, 주도 종목 안에서도 희비가 조금씩은 엇갈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정말 어제 조정을 줄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장이 좀 쉬는 모습을 보여줬죠. 저는 조방원에 대한 흐름이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 돌파하는 것을 꼭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조선업종들이 잠깐 쉴 수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 그 돈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방원이 쭉 상승을 했었고 다음에 똑같은 흐름에 대한 상승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그런데 그게 틀렸을 경우에는 정말 고점에서 조선업종과 그리고 이제 조방원 관련주들을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조심스럽게 보시고 지금 이제 주도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 수급의 이동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매일 보시면은 수급이 또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먼저 조선, HD 한국 조선해양이라는 종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집할 때, 자, 일단 5,000포인트를 가게 된다면 주도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했던 종목이긴 합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저는 늘 이제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보시면 정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분들께서 야, 나도 저거 사고 싶다. 나 저거 정말 갖고 싶다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또 물론 지금 이 한국 조선해양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현 구간에서 만약에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그리고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상승하는 걸 보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무조건 과거의 흐름대로 이건 또 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보다 확인하고 돌파하는 걸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뭐 끌고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상승할 때 다시 한번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신규 매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8만 원 돌파하는 걸 봐야 돼요. 38만 원 돌파하지 못하면 이건 주도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추가 하락을 할 경우에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 또 조방원 관련된 이슈를 체크를 할 거고요. 그럴 땐 돌파하는 가격이 변동됩니다. 일단은 요번 다음 주 초까지는 38만 원 돌파하지 못하면 조선주는 좀 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네,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확인하면서 가보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방산안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봐야 되겠죠. 자, 지금 구간에서 일단 상승 이후에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역시 국내 시장이 숨고르기 과정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 종목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이게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정말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과거에도 이렇게 상승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이렇게 긴 호흡을 좀 보여줬어요. 작은 파동에도 긴 호흡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조방원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돈들이 지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잖아요. 앵커님.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요.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조방원에 관련해서 외인들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항상 느끼지만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는 안 갖고 있어요. 시소게임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방원 하면서 이렇게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왜냐하면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때 외국인들이 다 물량을 떠넘겼다라고 보여. 그래서 상승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그 기준이요. 88만 원대에 이제 마감이 됐어요. 95만 원 돌파를 하지 않는 한 이 종목은요. 새로운 주도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분들께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어제 미증시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쉬었죠. 우리 증시가 쉬었는데 그거에 대한 흐름들은 여기에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쌍끌이 매도의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할 거라는 우리의 상상 말고요. 실제 수급의 변화가 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살짝 좀 뒤로 하시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돌파하는 걸 보고 접근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릴게요. 네, 조금만 좀 정정하면 외인의 매도세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어제와 오늘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도 보여졌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원전도 안 볼 수가 없죠. 두산 에너빌리티. 야, 이 종목은 진짜 대단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지금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역시 저는 만약에 신규로 이거를 사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근데 지금 절대 안 됩니다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장에요. 수천 개, 수백 개의 종목이 많이 있어요. 근데 꼭 굳이 여러분들께서 두산에너빌리티로 수익을 낼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께 반도체라는 그런 업종들도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시장에는요 너무나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께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주잖아요. 이길 수 있는 업종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슈가 되고 있는 모든 종목들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명심하세요. 저도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꺾이면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종목들은 단기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이런 순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주식을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돌파하는 걸 확인을 하고 이거 말고도 더 좋은 주식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조방원은 좀 뒤로 하고 더 새로운 주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시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시는 걸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현 주도를 했었던 조방원 관련된 종목들 잠시 체크를 좀 해드렸고요. 저희 방송에서는 ETF로 시장에 대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덱스 레버리지로 지금 시장 흐름 어제는 살짝 이제 쉬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인버스는 바닥을 좀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흐름은 좀 어땠을까요? 아주 진짜 그러길 바라지는 않았는데 보신 바와 같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박스권을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은 횡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실제 오늘 빠졌어요. 정말 참으로 이걸 용하다고 해야 될지 그렇다고 빠졌는데 좋아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쉬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발 좀 쉬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식을 쉬어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좀 가까이 와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도 어떤 종목에서 어떤 업종에서 대장주가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음 대장주들 물론 조방원이 더 대장주가 될 수도 있고요.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요.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의 키높이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노란색 박스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가격들 있죠. 이러한 구간이 나오면 여러분들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노란색 구간이 나오면요. 10개 종목 중에 하나도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노란색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가 빨갛지 않고 파랬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만 보더라도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구간에서는 늘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 다음 대장주를 찾아가자. 이러한 표현을 했던 것이죠. 자, 지금 뭐 그 말인 즉슨 아무래도 수급이 아직 이동하지는 않았지만 조방원에서도 수급이 이동한다면 그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레버리지가 오늘 조정을 좀 보였다면 인버스 쪽은 상승이 좀 나왔겠죠. 그렇죠.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제가 인버스를요. 저희는 픽 종목에 넣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좋아하면 안 되지만 인버스가 올랐어요. 지금 보면 인버스가 3일째 양봉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현 구간에서 시장이 다시 올라가면 내려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3일 동안의 하방 경직을 보여줍니다. 그건 반대로요. 형님
시장이 전고점을 지금 돌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은 되게 좋잖아요. 유럽도 좋고 미국도 좋고 다 좋은데 네. 우리 증시만 하락하는 이유,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종목별로 과열권입니다. 그러니까 조방원에도 과열권, 하이닉스에도 과열권. 보세요. 삼성전자는 못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그동안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쉬면서 우리 지수가 숨 고르기에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가 10개 중에 하나가 오르지 못하는 그러한 장세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이걸 우리가 열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열쇠가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걸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제가 매일 아침 8시에서 10시에 너튜브에 전태룡을 검색하셔서 오시면 매일매일 공부를 해드리는데요. 오늘 공부도요, 너무 반응이 좋았고요.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 시황을 예상을 같이 해드리면서 리스크 관리를 같이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코스닥 레버리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보다는 상승 탄력이 좋진 못했지만, 자, 지금 구간에서도 역시 흔들리는 과정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는요. 네. 지금 코스닥이 위쪽에 쌍봉을 만들어 놓고 하단 구간에서 다시 상승에 대한 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닥이 800 돌파한 이후에요. 지금 주도주가 충분히 없는 모습, 제약주 말고는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틀 동안에 3일 동안에 조정을 줬다라는 것은 다시 상승하기 위한 숨고르기인데, 과열권에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쉴 수 있느냐,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은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네.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레버리지 쪽에서는 쌍봉이 나왔지만 네. 빠지지 않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진다고 했는데, 인버스로 가면은 쌍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전 저점 지지도 받아가면서 바닥을 잡는다.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은 좀 더 숨고르기 과정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참 너무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신기해하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이렇게 시장에 대한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내려오는데 최근에 저희는 이렇게 인버스가 올라갔다는 건 시장이 꺾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거를 예상해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상승할 수 있나 하락할 수 있나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바닥을 잡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봤잖아요. 지금 시장은요, 30개 중에 3개가 오르지 않는 장세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1억 빌려주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전 대표가 이야기했으니까 저거 무조건 가. 그렇게 신뢰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신뢰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시장이 꺾이면 전태룡 대표가 이야기하는 종목들이 다 빠질 수 있어. 30개 중에 3개만 오를 수 있어. 그런 장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반드시 전고점 돌파하는 걸 보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다. 이거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7월 우리 하반기 어떤 섹터와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먼저 이야기해 드릴 부분은, 자, 이제 실적도 봐야 되고요. 숨고르기 장세는 어떤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냐,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처음으로 지켜볼 종목, 네. 자, 어떤 종목으로 좀 선정하셨을까요? 저는 일단은 시장이 네. 앞으로 이제 7월 달에는 실적 장세예요.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이 지금 실적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우리 삼성전자도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7월은 지금 시장이 무거우니까 주도주에 대한 변화가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도 참으로 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경기 방어주들은요 지금 너무나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시청자 여러분들 꼭 조박원만 주식이 아니에요. 경기 방어주도 좋거든요. 네. 제가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와 경기 방어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실적하면 SK 하이닉스도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HBM 관련해서 정말 최고의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눌림 구간이 좀 나왔고 그래도 시장을 더 이상 빠지지 않게 지켜준 건 삼성전자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삼성전자는 진짜 미워할 수도 없고 네. 좋아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하이닉스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전혀 상승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데 정말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네. 오늘 같은 날은 방어를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실적 장세라든지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요. 삼성전자에 대한 포인트는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7월 달에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도 저는 일단 저의 뷰는요. 네. 저의 뷰는 관망이거든요. 관망. 저희는요, 여러분들 자랑 하나 해도 돼요. 저희는 전체 매도를 하고요. 지금 현재 현금을 갖고 있거나 인버스 쪽에 저희는 단기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대응이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포인트도 저는 일단 정고점을 돌파하길 바라는데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네. 또 삼성전자가 상승할 여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구간에서 59,000원을 가족 지킴선으로 보도록 하고요. 네. 62,000원 돌파하면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글로벌 시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단기 조정 후에 뭔가 선순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반도체에 돈들이 몰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한번 전략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방금 이제 경기 방어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주 하면은 통신 쪽이 들어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도 종목은 KT를 들고 오셨는데요. KT 지금 흐름 너무나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거기에 우리가 또 공부하고 있는 양음양 패턴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KT는요. 네. 여러분들 KT는 진짜 무거운 주식이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무거운 주식인데 이렇게 탄력을 줍니다. 자, 여러분들 잘 봐요. 이래도 조방원 찾을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들. 시장은 너무 넓고 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으실 텐데 이러한 종목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 조방원 하지만 실제 이렇게 KT 종목은요. 네. 방어의 역할을 보여주면서 주가의 흐름을 정고점을 돌파를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제가 뷰를 관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굳이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매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방어주이고 또 2분기가요. 또 호실적이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안정적이고 수급이 좋은 그런 종목을 좀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KT를요. 만약에 시청자분들께 좀 자세히 가격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일단 53,000원은 가지선, 가족 지킴선이에요. 이건 네. 손절선이에요. 저는 손절은 너무 임팩트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손절이라고 하면 손절가를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 선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배수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53,000원 가족 지킴선, 56,000원 돌파하면 추세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 단기 조정은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상승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방송이 매일매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방송할 수는 없죠. 매일매일 아주 타이트하고 짧게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 알려드릴 테니까 잊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에서 8시 진짜 주식 일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KT 관련해서 하나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일봉상으로도 양음양 패턴이 나왔지만 월봉상으로도 확인했더니 양음양 패턴이 나왔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건 연봉으로 지금 하셨어요. 네. 월봉으로 했더니 양음양 패턴도 나왔는데 중요한 건 지난 고점이 좀 넓게 잡아주시면 지난 고점이 57,000원대 신고가가 있더라고요. 자,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 혹시 있을까요? 저는 네. 지금 현 구간대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KT가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고점 구간에서는 단기 차익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네.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주도주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 구간에서 월 구간에서 정고점 가격대면은 57,000원 가격대예요. 여기서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 기억하세요. 그 가격을 돌파한다. 그럼 더 이상 매물대, 단기 매물대는 없어요.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니까 이런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조방원 아니어도 이런 좋은 종목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역시나 경기 방어주 느낌의 통신주 LG U+가 되겠습니다. 최근 해킹 사태로 인해서 KT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수혜를 좀 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최근 상승 흐름 상당히 또 좋게 나오고 있죠. 네, 물론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주가가요. 정말 좋은 주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본 종목들만 보고 네. 또 세상에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함께 공부하니까 야, 이런 종목도 다 있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주가가 전형적인 정말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LG U+는요. 네. 지금 이제 5G 가입자 확대로 인해서 호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처럼 시장에 대한 혼란이 있을 때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들어보세요. 경기 방어주라고는 하지만요. 실제로는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주의이기도 하니까 지금 수급에서 외인들과 기관의 수급과 왜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또 왜 지금 조정을 주지 않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 가격의 전략을요. 13,500원은 가족 지킴선 그리고 14,500원을 돌파하면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월 하반기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까지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전태령 파트너의 급등주 시그널 나온 섹터는 또 어떤 섹터들이 잡혔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나와 있는 가운데 처음 로봇, 정부 정책 섹터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건 로봇 섹터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방향성은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결국에는 믿을 거는 정부 정책과 이슈밖에 없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나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하겠다. 이러한 종목들은요.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급등해야 되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걸 매매 안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급등주 공부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로봇 관련주를 체크를 했거든요. 꼭 이 부분도 여러분들 수첩에 적어가면서 꼭 공부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로봇 관련주 어떤 종목들 먼저 봐야 될까요? 처음에 먼저 볼 종목은 우리가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휴림 로봇 이야기를 좀 하고 나서 패턴대로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양으로 빵 터져버렸습니다, 진짜. 맞아요. 자, 지금 구간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자, 이렇게 좀 시원하게 날아갔으면 좋은데 종목별로 희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종목 체크를 해야 되는 거 맞죠? 맞아요. 제가 앞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은요. 10개 중에 1개, 30개 중에 3개 올라가는 그런 장세예요. 섹터별로 테마주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우리가 이런 패턴을 기억하자고요. 뭐냐?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상승했다가 옆으로 횡보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 근데 주가가 유지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 정책이 나와준다. 로봇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요. 우리가 이때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확대를 해드리면 방금 이제 심재욱 앵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승, 양이 나오고 강한 불기둥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제 키스하셨어요? 주식에 대한 키스가 나오고 나서 파랗게 질릴 때까지는 휴림 로봇은 계속 들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 의견을 드리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바로 로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나 양음양 패턴의 거래량이 터지긴 했는데 살짝 아쉬운 게 음봉을 좀 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또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만일 월요일 날 시장이 꺾이면 또 음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급등주에서요. 음봉이 나오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패턴 자체가 양, 양. 뭐가 생긴다고요? 로켓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 날 음봉이 나오고 또 화요일 날 양봉이 나오면 음봉이었다가 양봉 전환되는 데가 먼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뭐라고요? 음봉이었다 양봉이 전환되는 게 매수 급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양봉이 나왔었던 거는 급소의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현 구간에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국내 교육용 점유율 1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인 포인트를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죠. 물론요, 실적이요 엄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 이슈로만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윗골이 달렸는데 음봉이 나오고 지금 가족지킴선 5,100원 이탈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5,800원 돌파하고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똑같은 패턴이에요. 거래량 실리면서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네. 지금 옆으로 횡보를 계속했단 말이죠. 깨지지 않고 횡보하고 중간에 다시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매집이라고 좀 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어떻게 될지 월요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로봇 안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은 유진 로봇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한 차례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간에서 좀 다소 눌려 있는데 네. 역시나 거래량 줄면서 깨지진 않는 모습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보여드리는 패턴들을 보면 네. 신기하게 다 가족처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게요. 예, 이러한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나열해서 패턴을 보더라도요. 우리는 세력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비슷한 패턴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비슷한 패턴에서 급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시장이 꺾이거나 시장이 안 좋으면요. 10종목이 갈 게 한 종목밖에 못 간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진 로봇도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거래량 그리고 로봇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고요. 자율주행 물류 로봇 등 자동화 장비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그리고 로봇 관련 이슈에 이제 부각이 됐던 것인데 지금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른 종목들이 먼저 상승을 했고 이 종목은 쉬고 있지만 여기에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봐야 된다. 그래서 11,000원 이탈하면 가족지킴선 12,000원 돌파하면 급등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서요. 유진 로봇은 체크를 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급등주 시그널 로봇 섹터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볼 섹터는 바로 정부 정책 섹터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정부 정책 관련해서도 순환매가 섹터별로 빠르게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슈가 있는 섹터나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반면 이슈가 사그러들었다 살짝 안 나온다 싶으면 저 정도 또 깊게 맞습니다.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지금 뭐 딱 봤을 때 종목별로 어떤 기준에서 좀 뽑아오셨을까요? 역시나 저는 수급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래량과 수급이 있으면 시장에서 관심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개인적인 포트는 지금 시장에 대한 관망이라든지 또는 인버스에 대한 포지션이라고 해도 급등주에 대한 패턴은 결국에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뉴스도 같이 이슈가 있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이어지면 그대로 급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 정책주 체크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부 정책 살펴봐야 할 종목은 바로 동방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는데 양음양 패턴에 이거는 또 주봉상으로도 양음양 패턴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북극 항로 이거 좀 잘 만들어져서 주가도 좀 잘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동방 예의지국 아니겠습니까? 동방 어떻게 날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날아가길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요 북극 항로 관련해서 TF 구성을 했어요. 거기에 따른 수혜주를 주고 있다. 근데 참 여러분들 참 진짜 제가 여러분께 제도록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냥 어렵지 않아요. 양음양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가 됐다가 거래량이 감소됐다가 다시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양봉 그리고 5일선 키스 기법만 알면 여러분들은
급등주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반복된 것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고 그런 종목들 중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극항로 TF가 신설이 됐다라고 하면 앞으로 관련 이슈는 계속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따라서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길게 좀 횡보를 해주다가 네. 바닥을 다지고 이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치고 갈지 횡보할지 흔들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2,750원 가족 지킴선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3,00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양음양 그리고 전고점 돌파해서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양이 나왔는데 네. 만약에 월요일날 음봉이 나온다고 해도 가족 지킴선을 이탈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정상적인 흐름이다. 여러분들 급등주들이요. 양음양 올랐다가 음봉 나왔다가 올랐다가 음봉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양봉 나왔다 오늘 떨어졌네. 에이 관심 종목에서 지워. 이거 아니에요. 추적을 하면서 급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동방도 그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네. 관련해서 종목을 들고 왔을 때 KC, TC라는 종목이 눈에 더 들어왔거든요. 더 확실한 양음양 패턴의 거리량도 실리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자 KC, TC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서서히 닮아간다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KCTC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려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이슈하고 좀 약간 어느 정도 제가 좀 분석하기에는 갭이 너무 있었어서 이제 제외를 했는데 네. 그걸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이제 양음양의 흐름을 보여줬죠. 똑같습니다. 양음양의 패턴하고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는 것은요. 급등주는요. 거의 비슷해요. 자, 우리가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죠. 여름에는 반팔옷을 입어요. 급등주도요. 아주 그 계절과 비슷하게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너무나 좋은 패턴들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반복하시고 한번 해보시고 됐다 안 됐다 할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반복해서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 흐름처럼 움직였던 다음 종목은 바로 원익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양음양 패턴을 보이면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우리 증시처럼 상승 1차 상승 나왔다가 살짝 숨고르기 나온 이후에 2차 상승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실까요? 지금 이 원익은 지금 네. 시장에서 참으로 좀 어려운 장이지만 강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 원익에 대한 이슈는요. 상법 개정이에요. 상법 개정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원익은요. 네. 계열사가 30여 개나 있어요. 그 계열사를 합치면 정말 규모가 엄청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받고 있진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원익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으로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해주고 전고점을 돌파를 해줬는데 만약에 월요일 날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면요. 음봉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음봉을 어떻게 돌파를 해주고 현 구간에 7,100원 가족 지킴선을 유지를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급등할 가능성이 또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중요해요. 가족 지킴선이 이탈하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이탈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주가가 급등하는데 그리고 차트가 예쁜 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급등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차트를 만든다. 두 번째, 누군가가 주가를 팔아먹기 위해서 차트를 예쁘게 만든다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일단 예쁘니까 그 흐름의 패턴이 유지가 되니까 그러한 종목들을 관심 있게 공부를 하다가 이거는 팔기 위한 흐름이 아니었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급등형의 모습이 나오니까 그때는 우리가 양봉의 공략을 하는 거고요. 예쁜 모습을 보여줬는데 가족 지킴선을 이탈했다. 네. 그거는 누군가가 팔기 위해서 차트를 예쁘게 만들었다 생각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시야를 좀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서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략 이것도 진짜 비밀인데 오늘도 좋은 거 알려드리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데 정말 좋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정정을 조금 해야 되는 게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 나오면서 원익도 시가총액은 1,400억 정도가 돼 버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종목은 비추로테크가 되겠는데요. 자, 어제 있었죠. 해체 승인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도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었고요. 애프터 마켓에서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자, 이 종목 오늘도 시원하게 슈팅이 좀 나왔지만 윗꼬리가 좀 길어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지금 이제 원전 해체 관련 이슈가 있어요. 이것도 네. 정부 정책이잖아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지난번에 우진엔텍이라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것도 너무나 시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비츠로테크도 원전 해체 관련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일단 국내 최초로 원전 고리 1호 해체 승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수혜주로서 그동안에 원전주들이 상승한 것뿐만이 아니고 해체주들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저는 비츠로테크가 그런 해체 관련 이슈로 보여집니다. 늘 우리가 이제 매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데, 정고점 구간에서 윗꼬리는 네.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윗꼬리를 돌파했는데 네. 거래량이 동반이 됐잖아요. 윗꼬리를 돌파했는데 상승하지 못했다. 그건 당연히 급락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윗꼬리를 돌파했는데 급락이 아니라 상승한다. 그거는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공통점이 하나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스스로 정리를 했을 거예요. 전태룡 대표는 지금 이렇게 급등형의 패턴에서 네. 옆으로 횡보하는 것도 보지만 정고점 돌파하는 종목들을 많이 보는구나. 그러면 정고점을 돌파해서 그대로 치고 가는 것은 장타 급등주가 나올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츠로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정말 제 말이 너무 기분 좋아요. 돌파 급등형.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은 전태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지켜봐야 될 섹터,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섹터는 바로 수급이 들어오는, 네. 우리 전태룡 파트너가 항상 강조해주는 거래량이 실리는 종목들을 또 뽑아 오셨어요. 지금 살짝 시장이 흔들릴 때는 믿을 건 수급뿐이다 라고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고르셨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 매도,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이거 다 뭐예요? 수급이에요.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이거 뭐예요? 다 수급입니다. 그런데 급등주에는요,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들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쏠림 현상들이 있어요. 아주 넓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요, 수급 거래량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갖고 온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수급 특징주들도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네,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마 홀딩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저도 뉴스를 찾아보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났더라고요. 또 네. 경영권 분쟁하면 이것도 쏠쏠하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한진칼도 네.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했다가 지금 소멸돼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콜마홀딩스는요, 남매 간의 분쟁이 좀 있어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상승을 하고 음봉이 5개 나왔을 때 네. 소멸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관련 경쟁 분쟁 관련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양봉은 이거 한 파동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16,000원은 가족 지킴선 혹시 모르니까요. 네. 18,000원 돌파하면 급등한다. 자, 여기서 공통점. 계속 공통점의 패턴이 나와요. 정고점의 돌파 직전에 윗꼬리의 양봉의 거래량. 이러한 종목들을 계속 찾아보고 분석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켜볼 종목은 리가캠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자, 기술 이전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 이것도 한 차례 더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또 돌파형이 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시장에서요, 리가캠 바이오는 제약 이슈가 있고 지금 현 구간에 글로벌 기술 이전 확대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원래 제약주들이. 네. 근데 지금 이제 흑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제약주 중에서 그러한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가족 지킴선 11만 8천 원 돌파하면 추세 상승형으로 보시고 한번 관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고려 아연이 되겠습니다. 오늘 고려 아연과 영풍의 움직임이 상당히 장 중간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일단 뉴스를 보면 고려 아연이 승소를 했다. 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분쟁이 좀 있었죠. 그 신주 발행 무효 관련해서 승소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원전 AI 수요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원전에도, AI에도, 전기에도, 전기차에도 모든 곳에서 구리가 나오고 있어서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고려아연이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에 지금 정배열 초입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래요. 진짜 고려아연인데 네.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긴 횡보를 좀 보여줬고요. 최근에 이렇게 정배열 유지해서 횡보를 해주고 상승하기 위한 초입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래량도 좋고요. 그래서 80만 원 가죽 지킴선이고 85만 원 이탈하면 이거는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